자, 갑니다. 단어 언급을 먼저 좀 해보면, 사실 그렇게 막 생소한 건 없는 것 같거든. aspire, dispensable, inquire, 뭐 요 정도? 뭐 딱히 설명은 안 해도 되겠다. 자, 그리고 좀 이게 진짜 조심스럽기는 해. 되게 거만한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이게 순서 문제로서는 그렇게 좋다라고는 생각을 안 해서 그냥 한번 읽어봐 라고만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그냥 정답대로 읽을 거거든. 정답이 뭐냐면 BCA야. BCA. 알겠지? 순서 문제로서는 너무 의미를 두지 말자. 그냥 내용만 한번 확인해 본다 정도로 생각을 해볼게. 자, 갑니다. 자, sociologist, 사회학자라는 단어야.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잠깐만. 사회학자들은 과학적인 접근을 취합니다. 과학적인 접근을 취합니다. 뭐에 대해서? 사회생활에 대해서. 자, 그럼 첫 번째 문장에서 내 생각엔 키워드가 뭐냐면 사회학자들이 사회생활에 대해서 과학적 접근을 취한다 했잖아. 난 이게 키워드인 것 같아. 그치? 적어볼게. 자, 사회학자들은 과학적 접근을 취한다. 근데 좀 그 과학적이라는 단어가 좀 키워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런 것 같지? 자, 이제 뒷문장 읽어보면 There are long-standing argument. 있다. 자,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라고 해석을 할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논쟁이 있다. Within the field. 그 분야에서. 하지만. 자, 여기서 말하는 요 하지만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위치가 여기지. 하지만 그 분야에서, 사회학이라는 분야에서 오랫동안 지속되는 논쟁이 있는데, 자, 논쟁이 뭐에 관한 논쟁이냐면 How the word scientific should be interpreted. 그 과학적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냐라는 것에 대한 오랫동안 지속되는 논쟁이 있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글의 방향을 제시를 했거든. 글쓴이가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과학적 접근하는 거 알겠어. 근데 그 과학적이라는 걸 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과학적이라는 게 뭔 소리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자, 미리 얘기를 하면 두 가지로 언급을 할 거야. 과학적이다라고 하는 거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할 거고,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장을 합니다. 사회학이라는 것은 열망해야 돼. 이 열망하다라는 말이 살짝 어색하면은 원하다 정도 생각하면 돼. 추구하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거든. 사회학은 추구해야 돼. 뭘 추구해야 되냐면 as close to the natural science as possible. 자, 가능하면 자연과학과 가까이 가는 것을 추구해야 돼. 이게 첫 번째 주장이에요. 다시. 과학적이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연과학과 유사해야 돼 라는 뜻이래. 이게 첫 번째 사람들의 주장이다라고 보면 돼. 자, 그들에게 있어서 best sociological research, 최고의 사회적 연구는 매우 quantitative, 양적인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에게 있어서는 양적인 연구가 되게 좋은 거래. 솔직히 말하면 이제 양적인 연구가 뭔지 잘 감이 안 오는 거 사실이고, 그 다음에 자연과학과 유사하다라는 게 대체 뭘 말하는 건지 머리에 잘 안 들어오는 거 괜찮은 거거든. 일단 기다려봐. 이제 계속 나올 거고 이따 한 번에 설명 쭉 해줄게. 자, 우선은 이 quantitative라는 단어는 quantity에서 왔다라는 거는 알 수 있겠지. quantity 이게 양이라는 뜻이잖아. quantity 하면 우리가 항상 같이 떠올리는 단어가 quality라는 단어고, 뭐 품질이라는 뜻도 있겠으나 특성이라는 뜻도 있겠고, quantity가 quantitative가 되는 것처럼 quality라는 단어는 qualitative라고 형용사로 변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얘는 이제 질적인이라는 뜻이겠지. quantity, quantitative, quality, qualitative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적인, 양적인. 그치? 어쨌든 저건 단어 공부하자라는 의미로 적은 거고. 자, 양적 연구를 할 거래. 자, 어떤 사람은 그랬다면 이제 다른 사람들은, 나 자신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은 더 릴렉스한 관점을 가집니다. 그럼 여기다가 적어야겠지. 릴렉스 관점. 근데 역시 머리에 안 들어. 이거 어쩌라는 거야? 뭐 연구를 대충 하겠다는 건 아닌 것 같고, 설마 이게 대체 무슨 뜻이지? 라는 의미가 이제 머릿속에 막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건 좀 이따가 해결이 될 겁니다.
자, 계속 갑니다. 자, quantitative research는 양적 연구, 여기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1번 관점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번 관점은 indeed, 실제로 매우 중요하고 there are some areas, 어떤 영역이 있어. 예를 들면 social mobility for example, 예를 들면 사회 이동에 대한 연구와 같은 어떤 영역이 있대. 자, 봐봐. 양적인 연구는 되게 중요한 거야. 뭐 중요하다 쓸 필요는 없겠지. 중요하고, 예를 들면 사회 이동에 대한 연구 같은 영역이 있대. 그러니까 이게 사회 이동 같은 거래. 사회 이동은 또 뭐야? 이런 느낌이 들지. 이따 한꺼번에 설명해 줄게. 자, 근데 그 영역은 indispensable, 없으면 안 되는 거래. dispensable이 없어도 되는 이었잖아. 그러니까 없으면 안 되는, 중요한이란 뜻일 거고, 굳이 뭐 중요한이라는 판서를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연과학과 유사하다, 양적인 연구다, 사회 이동이다. 자, 자, 하지만 하면서 이제 글이 꺾일 거니까 이거는 당연히 이제 2번 관점으로 오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거든. 하지만 적어도 여기서 이 as는 그 기억나나? as 할 때 앞에 거 as 해석하는 거 기억나?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석하지. 그래서 그 as야 얘는. 그래서 자, 적어도 마찬가지로 많은 맥락이라는 게 있다. 어떤 맥락이 있냐? The intensive study of a few individuals can yield insights that no amount of number crunching could reveal 하고 문장을 이렇게 만들 건데, 여기 보면 이제 옛 다음에 나오는 부분은 2번 관점이거든.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오는 말은 여기다가 판서를 해야 되니까 얘를 이제 2번이라고 이렇게 적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떤 맥락이라는 게 존재하냐면, 자, 몇 명의 개인들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통찰력을 만들어낸대. 이 yield라는 단어가 결과를 만들어내다라는 동사인 거 알잖아. 다시, 몇 명의 개인들에 대한, 소수의 사람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연구를 하는 게 통찰력을 만들어낸대. 써볼게. 소수의 개인에 대한 집중 연구가 통찰력을 만들어낸대. 근데 그 통찰력은 어떤 통찰력이냐? No amount of number crunching could reveal. 여기서 이제 number crunching이라는 단어가 밑에 나오는 건데 수치 연산이라고 나오거든. 그래서 수치 연산의 그 어떠한 양도 보여줄 수 없는 통찰력, 또는 좀 말을 더 이제 자연스럽게 한다면 수치 연산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보여줄 수 없는 통찰력을 만들어낸대. 그러면 얘가 만들어내는 통찰력은 수치 연산을 아무리 많이 해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얘기는 얘가 수치 연산이란 뜻이지. 맞는 것 같아. 얘가 수치 연산이야. 수치 연산을 아무리 많이 해도 얻어낼 수 없는 통찰력을 여기서 얻어낼 수 있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법 얘기를 좀 해보면, 여기 어렵진 않은데 이거 쓸 수 있으니까 a few를 썼겠지. little 쓰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고, 자, 이제 내용 설명을 좀 해볼게. 이제 옆에 반 수업할 때도 똑같은 예시를 들었는데 이렇게 적어놓으면 좋을 거야. 대중교통을 한번 예시를 들어보자. 자,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서울로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저번 달에는 10만 명이었는데 이번 달 되어서 20만 명으로 늘었어. 그럼 1번 관점에서 봤을 때 사회이동, 출퇴근하는 사람들,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수치연산 양적으로 봤어. 10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늘었네.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뭐 대중교통이 많이 발달했나 보다. 그 사이에 대중교통 많이 발달했나 보다. 아니면은 뭐 대중교통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대두가 됐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대충 할 수 있겠지. 근데 이거 한번 해볼까? 소수의 개인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는 거.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서울로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을 한 명, 두 명만 딱 데리고 물어보는 거야. 몇 명만 데리고 물어보는 거야. 왜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요즘에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제가 자동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기에는
기름값이 너무 많이 부담이 돼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대중교통이 아니면은 도저히 출퇴근할 방법이 없어서 대중교통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버스 타고 다녀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서로 결과가 다르지. 여기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걸 되게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는데, 2번 관점으로 보니까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잖아. 이거 말하는 거야, 이거. 그래서 수치 연산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보여줄 수 없는 어떤 통찰력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말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대중교통 생각하면 정말 딱 들어맞는 예시가 되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A 읽어봅시다. 자, very often, 굉장히 자주 그 두 접근법들은 사실은 결합되어질 필요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두 접근법은 이거 두 개 말하는 거지. 글쓴이가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결합해야 좋다, 결합해야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하기 위해서? To properly understand social mobility, 사회적 이동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대중교통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 왜 그럴까? 적절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 현상을 통계적으로, 1번 관점이지, 통계적으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but also, 뭐도 해야 되냐면 조사할 필요도 있다. 개인의 경험에 대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관련되어진 사람들의 경험과 태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갑니다. 그럼 글이 되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지. 그러니까 글 자체는 되게 좋거든. 글 자체는 되게 좋은데 이걸 이제 ABC 순서를 배열하라는 문제의 관점에서는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 물론 내 생각이고. 자, 그래서 정답은 어쨌든 3번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 잠깐만.